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연방정부가 오픈됐어도 그와 연관된 이민 이슈는 풀기가 힘들어 보입니다. 대통령의 조롱 섞인 트윗이 이어진 뒤 민주당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벽쌓기는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연방법무장관과 전 연방수사국장도 수사한 특별검사가 대통령 조사를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물론 러시아 스캔들과 관련해서입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의 아들 프랭클린 그레함 등의 복음주의 목사들이 CNN 방송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여자 문제를 돈 주고 해결한 것에 대해서는 과거의 일이라고 했고, 트럼프 대통령의 다른 사람 공격하기는 대통령은 성직자가 아니라면서 감쌌습니다. 미국의 태양열 패널과 세탁기에 대한 높은 관세 부과의 목표는 한국과 중국이지만 세계적으로 번진 뒤 미국의 역풍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전 여자 보좌관에게 세금으로 성추문 합의금을 준 게 드러나 하원 윤리위원장 자리에서 쫓겨난 의원이 소울메이트였다면서 재선에 나갈 뜻을 밝혔습니다. 공화당에는 또 다른 골칫거리 지역구가 됐습니다. 수많은 여자 어린 체조 선수들을 성추행한 혐의의 미국 국가대표 의사에 대한 선고 공판이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8년 사이 100만 명이 넘는 미국인이 기술에 밀려 일자리를 잃게 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대통령보다 다보스에 먼저 도착한 미국 대표들은 아메리카 포스트는 세계와 함께 가자고 강조하고 있지만 그것도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 전까지입니다. 독일 총리는 보호무역주의는 스스로를 고립시킨다고 연설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지금 미국의 그 케이블 텔레비전은 대부분 현재는 아니지만 전 미국의 체조 국가선수 주치의에 대한 선고 공판을 생중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거의 그 선고가 내려지기 직전인데요. 네, 지금은 그 레리 나서 그 전 국가대표 체조 선수 주치의의 변호사가 이제 마지막 그 스테이트먼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선고 공판이 이어질 텐데 너무 많은 체조 선수들이 저도 오늘의 미국에서 다 말씀도 못 드렸습니다. 최근에도 뭐 며칠 전에도 저도 그랬습니다 하고 많은 아직도 젊은 내지는 어린 체조 선수들이 그가 주치의였을 때 뭐 13살 때, 10몇 살 때, 15살 때 그렇게 했습니다 하고 증언을 하고 있는데 아마 오늘의 미국이 끝나기 전에라도 선고가 내려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는 이 이슈가 본인과 상관이 있던 상관이 없던 미국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이민 이슈로 돌아가 버렸는데 대통령이 이제 연방 정부 문을 닫고 나서 거봐라 그 민주당 의원들도 연방 정부 폐쇄는 답이 아니라는 것을 좀 알아들었을 것이다, 배웠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했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국방 예산 늘리는 것, 또 멕시코에 벽 쌓는 것이다, 뭐 이런 여러 등등의 그 트윗을 한 뒤에 민주당의 원내대표인 척 슈머가 The war은 더 이상 테이블에 없다. 우리가 그 이민 이슈 낙하를 논의할 때 대통령이 지금 원하고 있는 16억 달러 기금을 들여서 멕시코에 벽 쌓는 것, 이것은 이제 우리도 테이블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잠깐의 그 공화당과 그 백악관의 승리인 것처럼 보이는 게 그렇다고 또 상대를 공격했을 때 상대의 반격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 사이에서 낙하 그 프로그램 그 수혜자들은 날짜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수많은 그 젊은이들이 줄줄이 그 추방되는 것을 볼 수도 있는 상황이 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될지 정말 아무도 모르겠습니다. 벽 없는 낙하는 그랬더니 대통령이 또 그 트윗을 했어요. 벽 짓지 않는 그러면 낙하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 문제는 그렇고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것이 이 이슈로 다가오는데 전에
2016년도 대선 치르는 내내 만약에 그 당시에는 힐러리 클린턴이 당선될 것이라고 그 예상들을 했었기 때문에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당선되고 나더라도 4년 내내 이메일 스캔들에 그 휩싸일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되고 나서 1년이 넘었는데도 러시아 스캔들, 러시아가 대선에 개입을 했다고 미국 정보국은 전체 정보국이 전부 뭐 열 몇 개 정보국이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고 과연 그게 트럼프 당시의 캠프와 연결이 돼 있는가 이것을 지금 특별검사가 계속 수사를 하고 있는데 특별검사가 몇 주일 안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대통령을 직접 인터뷰하기를 원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보고 있냐면 가깝게는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케네스 스타를 만났을 때 이슈는 다르지만요. 그때는 모니카 루윈스키 스캔들과 관련해서였죠. 그 순간으로 지금을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은 그때 거기서 해방돼서 대통령을 계속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상원에서 이건 아니다.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대통령의 권력을 뭐 잘못 사용했다던가 탄핵까지 가기는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계속 대통령에 있었는데 지금 만약에 이제 특별검사가 이 트럼프 대통령을 조사를 하게 된다면 조사하고 싶어 하는 이유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왜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토록 사랑했었던 국가안보보좌관과 또 그토록 미워했었던 그 전 연방수사국장을 해고했는가. 그 해고한 이유가 러시아와의 대선 개입과 연관이 돼 있는 것인가. 이것을 지금 그 특별검사가 굉장히 그 조사하기를 원한다고 하고요. 그 사이에 이제 그 대통령이 지난번에 연방수사국장을 해고하고 나서 그를 이제 국장 대행으로 하려고 하다가 뭐 인터뷰를 했다는 것 아니에요. 인터뷰하는데 공무원에게 대통령이 물어본 거예요. 연방 그 공무원에게 앤드류 맥케이브 현재도 부국장이죠. 연방수사국의 이 부국장에게 투표를 누구에게 했습니까? 나에게 했습니까? 힐러리 클린턴에게 했습니까? 하니까 저는 아무에게도 투표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를 이제 국장 대행으로도 국장으로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국장으로 데려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국장으로 연방 수사국장으로 데려오고 나서 또 연방 법무장관을 시켜서 이 부국장이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해고하라고 계속 압력을 넣는데 그 국장이 연방수사국장이 그를 해고하라고 자꾸 압력 넣으면 나까지 같이 옷 벗겠다 해서 이제 두 사람이 같이 지금 국장, 부국장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왜 이제 이것도 이제 대통령의 뭐 권한 남용이냐 이런 등등 특별검사가 전부 수사를 하고 싶어 하고요. 그리고 이 대통령이 이 사람을 또 싫어했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이 앤드류 맥케이브 부국장의 와이프가 2015년도에 버지니아 주의 상원의원으로 출마하면서 그 당시에 버지니아의 주지사가 힐러리 클린턴과 빌 클린턴하고 친했는데 그가 주도하는 어떤 정치행동위원회 있잖아요. 그 정치행동위원회에서 이 대통령이 싫어하는 본인에게 투표하지 않았다고 해서 더 싫어했다는 그 연방수사국의 부국장의 와이프가 출마를 할 때 그 정치행동위원회에서 돈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이 FBI 부국장은 아주 룰대로 와이프의 선거에 전혀 개입을 하지 않았고 나중에 이제 힐러리 클린턴의 이메일 수사에서도 본인이 어떤 오버랩되는 그런 부분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빠져 있었고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눈에 가시가 되면은 싫은 거죠. 와이프가 민주당이고 그래서 계속 이 사람을 이제 부국장에서 내리기를 원했는데 국장이 나도 옷 벗는다고 하니까 그러면 지난번에는 러시아 이 관련 문제 때문에 러시아에 관해서 수사하지 말라고 하는데 계속 그 수사를 한 FBI 국장을 해고시켰고 그 이후에 또 본인이 지명한 FBI 국장도 옷 벗고 나가고 하면 정치적으로 너무 부담이 크기 때문에 그냥 두라고 했다. 이 정도인데 지금 연방수사국장이 대통령을 조사한다 이런 얘기가 일반 매체에까지 전해지는 것을 보면은 굉장히 지금 중요한 지금 다가올 때까지 다가왔다. 결론이 어떻게 나던 대통령이 피해갈 수 없다 하는 그런 판단이 좀 되고요. 그리고 특히 지금 조지 파파도플러스라는 선거 당시에 외교 보좌관으로 일했던 이 젊은 사람의 피앙세도 나의 이 피앙세가 워러게이트 사건에서 정말로
결정적으로 그 리차드 닉슨을 날려보냈던 존 웨슬리 딘 3세죠. 그로 기억될 것이다. 나의 피앙세는. 이렇게 얘기하니까 뭔가 지금 그 특별검사가 잡고 있고 수사하고 있고 하는 데서 어느 정도는 대통령까지 인터뷰하기 직전에 뭔가를 그 준비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지금 하고 있고요. 그 사이에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너무 그 강하게 지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CNN 방송에서 특히 그 복음주의자들의 트럼프 대통령 지지도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여러 명의 그 복음주의 그 목사들을 이 시간 저 시간에 이제 차례로 앵커들이 이제 나눠서 인터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Family Research Council 뭐 이름이 얘기해 주는 것처럼 가족 계획 가족에 관해서 연구하는 위원회지만 결국은 그 낙태에 반대하는 그런 조직이잖아요. 거기에 이제 이끌고 있는 뭐 토니 펄킨스 의원이라든가 아니면 그 빌리 그레암 목사의 아들인 프랭클린 그 그레암 목사를 계속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얘기입니다. 아니 왜 여러 가지 뭐 그 쉿홀 발언들도 있고 꼭 그 대통령이 뭐 성인 여자 배우와 남녀 관계 그런 것들 때문에 돈까지 지불한 것이 지금 뭐 확실하게 드러나고 있는데 왜 아직도 복음주의라면서 이 대통령을 지지하는가라고 물어봅니다. CNN 앵커가. 그랬더니 이제 Why do you 답변. think evangelicals were so willing to call out, say, Bill Clinton's behavior, but not President Trump's? 네, 빌 클린턴에게는 안 그랬는데 왜 트럼프에게만 관대하냐는 얘기죠. 그랬더니 아주 좋은 질문이라고 해요. The difference is what happened with Bill Clinton. He did this while he was in office. And that's the difference. 빌 클린턴 대통령은 대통령이 있을 때 그런 그 성추문이 있었던 것이고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은 이게 아주 그 오래전 일이 아니냐. 뭐 11년, 13년 이런 전의 일을 가지고 하는 것은 그게 다른 점이다라고 얘기하니까 앵커가 아니 뭐 그 이 돈 준 게 뭐 2016년인데 뭐 이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랬는데 이제 이 그 프랭클린 그레암 목사는 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1년 동안 굉장히 많이 그 변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He's accused of having an affair with Stormy Daniels. 그리고 그 대통령이 아니라고 그런 여성과 관련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쉿폴 발언도 안 했다고 하니까 대통령 말을 믿는다는 겁니다. I don't know that that's true. Do you not believe Stormy Daniels? Do you not believe the other people? 스토미 다니엘이 그 여성의 진짜 이름입니다. 성인 그 배우요, 영화 배우. When there are, it's one him, and there were more people in the He said she meeting. didn't have an affair. Okay. He said he didn't have an affair with her. 대통령의 어페어가 그 여성과 없었다고 한다는 얘기예요. 그랬더니 또 그러면 이제 그 이 앵커가 헐리우드 그 테이프도 있지 않느냐. 헐리우드 테이프도 대통령이 아니라고 했는데 하는데 또 프랭클린 그레암 목사가 그건 사실이다. 그 대통령 목소리 맞다. 그 액세스 헐리우드 테이프요. 맞다고 하니까 말이 앞뒤가 안 맞아요. 아무튼 앞뒤가 안 맞는데도 지지를 하니까 이 앵커가 대통령이 어때서 그 복음주의 거기에 가치에 맞아서 그런 게 아니라 복음주의가 원하고 있는 뭐 낙태 반대라든가 이런 정책을 대통령이 지지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질문들도 He said that 하거든요. wasn't him. No, it wasn't. 이것은 그 액세스 헐리우드 테이프이고요. 그랬더니 프랭클린 그레암 목사가 결국은 대통령은 성직자가 아니라고 딱 잘라서 말을 해버립니다. And to not attack others, and that's all this president does. 남을 공격하는 것이요. 계속 트윗으로. Pastor of our country, Don. And I'm not. But he certainly should be a moral authority in our country, shouldn't he? 네, 여기서 이제 그 대통령은 성직자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니까 대통령은 윤리적으로 어떠한 그런 그 품격 같은 것을 갖추고 나라를 이끌어가야지 되는 게 아니냐라고 그 질문을 합니다. And I'm not. But he certainly should be a moral authority in our country, shouldn't he? I hope and pray that he will be a better moral authority in these next 3 years. 네, 앞으로 3년 동안 그 윤리적으로 더 그 좋은 그런 그 성향이 되기를 기도하고 희망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날마다 그 트윗을 통해서 남들을 비난을 할 때도 굉장히 이번에는 이제 가장 최근이 이 그 척 슈머를 비난할 때도 울고 있는 척 슈머 너 봐라 그거 봐 뭐 이런 식으로 막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앵커가
나도 크리스찬 카톨릭 스쿨을 다녔지만 그 교리 문답도 공부를 했고, 그리고 뭐 침례교회에서 썬데이 스쿨도 갔고, 바이블도 공부하고, 다 바이블에 나와 있지 않느냐, 다른 일을 공격하지 말아라, 뺨까지 대라고 했는데, 하니까 그 프랭클린 그레이엄 목사는 그가 이 나라 성직자도 아니고 더 좋은 사람이 되기를 희망한다. 이렇게 아직까지도 흔들리지 않는 복음주의 기독교인들로부터의 지지를 트럼프 대통령이 받고 있습니다. 복음주의 교회 그 목사들뿐만이 아니라요, 공화당에서도 점점 그 트럼프 대통령을 강하게 보호를 하고 방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정말 그 대통령을 그 좋아하고 대통령의 이상과 철학이 자신들의 정치 철학과 맞다고 생각해서 그럴 때는 뭐 그것은 소신이니까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본인들이 그 원하는 것 때문에, 어제 제가 전해드리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워싱턴 포스트에 대통령이 이용당하고 있다, 이런 그 칼럼이 실렸거든요. 본인이 이용당하는 줄도 모르면서 각자 자신들의 것을 얻어가려고 대통령을 지금 이용하고 있다는 컬럼이 있었습니다. 공화당 의원들도 마찬가지인 의원들도 분명히 섞여 있겠죠. 지금 그 연방수사국장은 대통령을 그 수사한다고, 수사죠. 연방수사국장이 하는 건 다 수사인 거죠. 한다고 하고, 그러자 공화당의 몇몇 의원들, 그리고 특히 하원 정보위원회의 위원장이 그 선거 당시에 FBI가 뭐 외국인 그 감청법 같은 것을 이용을 해서 트럼프 후보에게 굉장히 부당하게 그 처리를 했다라는 주장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제 맞불 작전을 놓는 것이에요. 근데 그게 뭐가 있냐면, 그 하원 정보위원장이 개인이 조사를 한 것이고, 무엇보다도 그 내용 자체가 컨피덴셜이기 때문에 볼 수가 없어요. 일반인들이. 언론도 볼 수가 없고 아무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그 공화당 의원들도 굉장히 그 트럼프 대통령을 보호는 하는데, 글쎄요, 이게 장기적으로 봐야지 되기 때문에 미국이 이런 것 때문에 아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경제가 좋아져도 다른 나라에서 뭐 업신여김을 당하고, 참 그 문제인데, 특별검사가 뭐 몇 주일 안에 대통령을 면담하기를 원한다고 하니까 어느 정도 좀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도 되고요. 잠시 뒤에는 굉장히 미국적인 두 가지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굿뉴스부터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미국 그 케이블 방송을 보면은 지금 전 국가대표 체조 선수 주치의의 선고 공판이 열리기 전에는 이제 딱 두 가지로 나뉘었어요. 이슈가. 한쪽에서는 FBI 특별검사가 대통령을 조사하기를 원한다였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미국이 지금 세금 감면 이 효과 때문에 많은 지금 뭐 JP 모건 체이스도 직원들에게 보너스를 주고, 뿐만이 아니라 뭐 월트 디즈니, 버라이존, 제일 처음에 이제 AT&T로 시작을 했죠. 좀 정부에게 좀 잘 보여야지 되는 뭔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얼마나 이런 일이 전례 없었다, 이런 역사상 이런 일이 없었다는 것은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을 강하게 지지하는 그 팍스 뉴스의 그 탑 뉴스였고, 똑같은 시간에 반대쪽으로 그 CNN에서는 특별검사 이런 내용들을 보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침에 이제 팍스 뉴스를 이렇게 보면서 드는 생각이, 그런데 이 그 세금 감면으로 인해서 수많은 기업들이 영구히 일반 사람들의 그 세금 감면 폭은 그 작을 뿐더러, 그것도 이제 공화당이 선거를 치르고 그다음에 재선까지 끝나고 나고 이러면 더 많이 오히려 세금이 올라가게 되잖아요.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계산을 해놨습니다. 정치적으로. 그런데 기업들은 그리고 이제 딱 끝나고 그것도 끝나요. 세금 감면이. 그런데 기업은 영원히 이제 새로 그 정권이 바뀌어서 법이 바뀌지 않으면 영원히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해놨잖아요. 그렇게 받는 혜택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근데 제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그 JP 모건 체이스까지 들을 때는, 그런데 저렇게 엄청난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상상하지 못했던 많은 돈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득을 보는데, 그렇다고 해서 직원들에게 한 번 $1,000 정도
보너스 주는 거였잖아요. 지금 거의 뭐 월마트가 워낙에 그 시간당 임금이 낮았으니까 조금 올려주고 하는 것은 있었지만, 그래서 저 원타임 저렇게 올려주는 게 뭐가 그렇게 고맙지? 고맙긴 고맙죠. 안 주는 것보다는. 그러나 그 돈의 비율로 볼 때 기업이 그 세금 감면으로 얻어가는 게 너무너무 많은데 거기서 정말 포켓도 머니를 떼서 한번 살짝 맛만 보라고 이제 그것도 안 주면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렇게 해서 이거 사실은 별로 크게 대단하게 훌륭한 뉴스는 아닌데 이런 생각을 계속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한 1시간쯤 전인가요? 이 뉴스를 발견을 했죠. 이렇게 가야지 정상인 거죠. 스타벅스가 현재까지의 그 지도력으로 성공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스타벅스가 우리가 세금 감면 혜택을 받아서 너무 많은 이득을 보기로 했기 때문에 직원들에게 페이 자체를 올려준다는 겁니다. 이렇게 한 번 $1,000, 얼마 $700 보너스를 주는 게 아니라 그 페이를 올려주고 뿐만이 아니라 주식 옵션도 주고 다른 베네핏도 늘리겠습니다. 이것도 스타벅스도 1년에 4억 2,500만 달러 정도를 덕을 보게 된대요. 세금 감면안에 따라서 스타벅스가 밝히지는 않는데 다른 이제 회사들이 조사를 해보면 그렇답니다. 그런데 4억 2,500만 달러에서 한 2억 5천만 달러 정도는 직원들에게 쓰겠다는 얘기예요. 다른 회사들은 어림없죠. 아주 정말 포켓더머니 한번 딱 주고 끝내는 건데, 그래서 이제 지난해 4월 달에 스타벅스가 지역의 그 생활비의 기준을 맞춰서 임금을 인상을 했었잖아요. 그런데도 이번에 이런 세금 인하로 인해서 바리스타와 그 스태프들에게는 그 주식 옵션도 $500씩 주고 매니저는 $2,000 주고, 그리고 이제 직원들 페이는 당연히 올려주고요. 풀타임 직원들이면은 1년에 닷새 또 그 페이 식데이 주고, 또 그 자녀 뭐 낳고 뭐 이러면은 이제 뭐 6주일 동안 뭐 어프할 수 있게 해주고 돈 받으면서 7월 달부터 시행한다고 하거든요. 이제 이런 정도가 돼야지 진정하게 어떠한 그 이득 보는 것에 그 이득에 대한 돈에 대한 것을 쉐어를 공정하게 하는 것이죠. 다른 큰 회사들이 한 번 몇백 달러씩 보너스 주고 본인들은 막 상상할 수도 없는 돈을 취하고 이건 아니죠. 근데 스타벅스 짝짝짝짝짝. 그리고요. 이 문제 주말이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냥 지나치셨을 것이고, 미국에 살면서도 미국의 워싱턴의 정가가 그다지 와 닿지는 않는 분이 대부분이시겠지만, 그러나 이제 이게 미국의 추세인 거죠. 워싱턴에서 지금 미투 무브먼트가 계속 이어져서 주말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팻 미한이라는 펜실베니아가 지역구인 공화당의 4선 의원이 하원 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이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여러 명의 자리를 떨려나간 그런 위원도 있고 정치인도 있고 하는데 다 이 사람이 위원장으로서 뭐 검사를 하고 검토를 하고 슈퍼바이징을 했는데, 본인이요 세금으로 보좌관, 여자 보좌관, 한 수십 년 나이 차이 나는 그런 여자 보좌관과 어떤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합의금을 주고 서로 말 안 하기로 합의한 게 드러난 겁니다. 뉴욕타임스가 보도를 했어요. 제일 처음에 토요일 날. 그리고 나서 폴 라이언 하원 의장이 당장 자리를 내주셔야지 되겠는데요. 해서 지금 본인이 의장으로 다른 의원들을 조사하다가 본인이 지금 조사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오랜 보좌관인데 이 보좌관 여성이 새로운 보이프렌드가 생겼다. 막 불편해 하다가요. 이 남자 의원이 자꾸만 불편하게 하니까 불편해하다가 새로운 보이프렌드가 생겼다 하고 일자리를 떠나려고 했을 때, 그리고 실제로 떠났을 때도 막 화내고 뭐 아무튼 온갖 일들이 다 있었던 겁니다.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그런데도 지금 자리에서 쫓겨나고 조사를 받는데도 이 사람이 오늘 필라델피아 인콰이어러하고 굉장히 긴 인터뷰를 했고, 본인이 그 당시에 여자 보좌관에게 편지를 보내고요. 손으로 두 장씩이나 2개래요. 2장씩이나 편지를 보내고 with all my heart 이렇게 사인을 해서 편지를 보내고, 그러니까는 보좌관이었던 스텝이 여성이 그 다음날 텍스트로 그냥 짧게 뭐 고맙습니다 하고 이제 보냈던 이런 것까지도 다
신문에 공개를 하고요. 이 그 여성은 이 남성 정치인이 62살이거든요. 세 자녀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뭐 딸뻘이죠. 굉장히 수십 년 차이가 나니까. 이 여성은 지금 조용히 지내고 싶은데, 그리고 그 당시에 돈 받고 합의를 했었을 때 서로 말하지 않기로 했는데 이런 편지까지 그냥 다 공개하고 나는 소울메이트였다. 뭐 허그하고 좀 진하게 허그하고 이랬던 적은 있지만 그러나 아무런 뭐 그런 것은 없었다 하고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본인이 방어하는 거예요. 이 정치인이 본인이 방어하면서 11월 달에 선거에 나갈 것이다 하는 것을 신호탄으로 보냈는데, 그러자 이 여성 측의 변호인이 아니 그 말하지 않기로 합의해놓고는 그게 법 위반이지 편지까지 다 공개하고 뭐 하는 것이냐. 우리 이 그 나의 클라이언트는 사생활을 보호하기를 원한다. 그러면서도 하원 윤리조사에는 협조를 당연히 하고요. 그렇지 않아도 이 필라델피아에 이 그 팻 미한 의원이 있는 지역구가 지금 스윙 스테이트고 민주당에서 저곳을 가져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까 뭐 이 의원 자신에게도 또 그 공화당에게도 별로 그 좋은 일은 아니죠. 계속 뭐 어디서 어떻게 터질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얼마 전에 특히 요즘에 미국에서 굉장히 주목받고 있는 여성 의원이 한 명이 있는데 일리노이주의 민주당의 지역구고요. 얼마 전에 한국과 일본을 방문해서 이제 그 남북 그 단일팀 문제 또 그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해서 여러 그 전문가들을 만나고 브리핑을 받고 해서 어제는 사실은 이 뉴스가 있기 전에는 북한은 이 그 올림픽이 끝나도 핵 개발은 계속 할 것이다. 뭐 이런 내용들을 다시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이 북한에 대해서 너무 서투른 그런 그 트윗은 하지 말라는 비난도 했었고, 그런데 이 의원이 이라크 전쟁에서 두 다리를 다 잃었잖아요. 의족을 하고 다닙니다. 선서할 때 보면은 의족을 끼고 보통 이제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데 한국 방문할 때도 휠체어 타고 방문했잖아요. 선서할 때는 그 의족을 낀 나무 의족 쇠로 이렇게 기둥을 받주고 해서요. 그렇게 선서를 했는데 하원 의원이었을 때도 첫 번째 아이를 낳았어요. 지금 49살이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아이를 낳으려고 너무너무 노력을 했었는데 그런데 이리저리 안 되다가 이제 오늘 트윗에 내가 두 번째 아이를 가졌어요. 내년 4월에 출산할 예정이에요. 하고 하니까 시카고 선타임스가 막 축하한다고 기사 써주고 일리노이에서 이 첫 번째 에이시안 아메리칸 태국 출신이거든요. 49살의 그 상원 의원이었고 또 여성 의원 중에서도 처음이고 게다 대고 의족까지 한 의원이고 미국에서 남자 의원들이 그 아이 아빠가 될 때는 별로 뉴스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성 의원들이 아기 엄마가 될 때는 뉴스가 되고요. 그만큼 이 의정 활동하기가 엄마로서 힘들다는 일도 돼서 지금까지 하원에서는 14명이 이 지금 그 타미 그 덕 월스 의원을 포함해서 하원 의원이 엄마가 됐거든요. 의정 활동할 때 상원에서는 연방 상원에서는 첫 번째예요. 첫 번째 기록을 많이 갖고 있어요. 이 의원이. 그래서 첫 번째로 상원 의원직을 하면서 아이 엄마가 되는 사람입니다. 아이가 두 번째 아이가 낳고 싶어서 너무너무 낳고 싶었는데 힘들어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서 아이를 임신을 했어요. 이것이 또 미국의 스토리 아니겠어요? 연방 상원 의원을 하면서 그것도 여자로서 에이시안 아메리칸 여자로서 두 다리가 없으면서 아이가 한 명 있는데도 두 번째 아이를 낳는다. 아직까지 아메리칸 드림은 살아있는 거죠. 이런 케이스를 보면.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뭐 새로운 추세에 따라가지 못하면 이게 아주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세계 그 경제 포럼이 내놓은 것을 보니까 세계 경제 포럼과 보스턴 컨설팅이 함께 쭉 그 자료를 분석을 해보니까 미국에서는요. 거의 100만 명이 넘네요. 140만 명이 테크놀로지 때문에 앞으로 8년 안에 2026년까지 없어지는 일자리가 140만 명이나 된다는 거예요. 140만 명이 일자리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아, 참 어떻게 하면 좋죠? 네?
그래서 만약에 그 자동화로 할 수 있는 일을 그 일자리를 유지한다 하더라도 지금보다 그 사람들이 버는 돈은 1년에 $8,600가 적다는 얘기예요. 왜냐면은 지금 뭐 여러 그 CEO들에게 물어보면은 CEO의 74%는 앞으로 3년 안에 인공지능이라든가 자동화 같은 것을 회사에서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는 뭐 74%가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나머지도 뭔가 그 재정적인 준비가 되고 하면은 결국은 다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24시간 뭐 별 실수 없이 일을 할 수 있는 기계가 있는데 왜 사람을 비유 맞춰 가면서 사람에게 일하라고 하겠어요. 그냥 냉철하게 그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 비용, 운영 비용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 문제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고 지금 미국에 일하는 사람들도 물어봤더니 67%가 새로운 어떤 그 훈련, 스킬 같은 것을 가져야지 된다는 게 앞으로 3년에서 5년 사이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한 그 스킬 없이 일하시는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중요한 것이 이렇게 140만 개의 일자리가 없어진다고 하면은 2026년 8년 사이에 그렇다면 이 없어지는 일자리, 이 사람이 없어지면 그 CEO들이 이제 좋다고 하잖아요. 비용을 절감해서.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소비자잖아요. 일자리가 없어진 사람들은 돈을 쓸 수도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사실은 어떻게 해야지 되는가 이런저런 것들을 지금 뭐 다보스에서 스위스 뭐 알프스 산에서 부자들과 또 그 정치적으로 최고 위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예측을 하고 그쪽으로 이제 움직여가고 하겠습니다마는 이게 사실은 무조건 그 줄인다고 꼭 좋은 것만도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다 먹이사슬처럼 연결이 돼 있어서요. 그 내용 잠시 뒤에 말씀드리고 먼저 미국이 이 태양광 그 패널이나 세탁기에 대해서 뭐 30%, 50% 점차적으로지만 세금을 그 매기기로 한 것. 이것은 결국은 중국과 한국을 그 타겟으로 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뭐 여러 언론들을 쭉 그 종합을 해보면 뭐 어제 오늘 블룸버그 뉴스, 뉴욕타임스 보도 안 하는 언론이 없죠, 당연히. 세계적으로도 타격이 되고 부메랑이 돼서 미국으로 돌아올 수도 있다. 미국으로 꼭 돌아온다가 아니라 돌아올 수도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상대 국가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는 거고요. 그만큼 현대의 그 지구상에서의 그 무역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중국의 그 태양광 그 패널에 관세를 그만큼 붙인다 하는데 중국도 그 공장을 여러 나라의 국경 너머에 두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그 관세를 그 솔라 패널을 만드는 그 공장이 있는 뭐 다 이렇게 하고 나면은 다 그런 나라에도 해당이 되는 거지 꼭 중국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또 하나 얘는 뉴욕타임스가 수니바라는 회사의 예를 들었는데 지난해에 그 파산 보호 신청을 했는데 이 회사는 관세를 높여야 됩니다 했는데 사실은 이 회사의 주주들의 상당수가 중국 사람이었대요. 뭐 그런 아주 여러 가지로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고 또 중국과 한국이 뭐 세탁기, 태양열 패널 이런 것에 대해서 WTO 세계 무역기구에 이제 이거 미국이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 WTO가 미국이 잘못되지 않았다. 미국이 뭐 맞네. 이렇게 그 판결을 내려주면 다른 나라들도 또 다 또 미국처럼 이렇게 관세를 올릴 수도 있고 뭐 그렇다는 것인데 미국으로 보면은요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미국을 그 어제와는 조금 다른 방향인데 수출 대상국으로 한국도 미국에 수출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나라에서는 왜 미국에 수출을 많이 하기를 원하느냐면 물건을 사가는 그 양이 많아서도 있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미국이 관세가 낮고 또 판매 세금도 낮고 하기 때문에 그랬는데 뭐 이렇게 하면은 그것도 안 된다는 것이고 또 중국이나 한국도 나름대로 미국에 보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중국 같은 경우는 콩이나 다른 농산물을 얼마나 많이 수입을 해가요. 그런데 이게 또 트럼프 대통령에게 중요한 것은 2016년 트럼프 대통령을 많이 지지했었던 주들이 중국의 콩이나 다른 농산물을 수출을 하거든요. 뿐만이 아니라
중국 같은 경우는 뭐 우리 보잉에서 살 것을 다른 나라에서 사겠어 뭐 이럴 수도 있고 제너럴 모터스에서 사는 것을 뭐 독일 뭐 복스웨건 거 사지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미국의 나쁜가 이것도 알 수 없는 것이죠. 중국과 한국도 그 미국과 수출을 하는 것이 미국에서 수입하는 양보다 많기 때문에 그래서 맘대로 그 미국 그 기분을 확 그냥 해치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리고 또 다른 것은 예를 들어서 중국이 뭐 말레이시아 같은 데다가 지금 뭐 그 태양열 패널 같은 거 공장 짓고 많이 이렇게 그 만들게 하고 하니까 중국 회사 중에서 뭐 JA 솔라라는 회사 징코 솔라라는 회사 이런 회사가 이미 말레이시아에 오픈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또 미국이 다 계산을 하고 관세를 그렇게 높인다고 한 것인지도 잘 모르겠고 뉴욕타임스의 뉘앙스예요. 그래서 중국도 그 미국이 이렇게 관세를 확 올린다고 한 것에 대해서 말로는 일단 강하게 반발은 하는데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대처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무역전쟁이 일어나면은 모든 나라에 전쟁을 시작한 나라나 또 받아들이는 나라나 다 이 경우는 뭐 어디가 먼저 시작했다고도 할 수도 없지만 1단계는 미국이 시작했다면 2단계 보복 조치를 비프 같은 것을 그것을 이제 또 그 중국이 또 시작을 할 수도 있고 하니까요. 그래서 누구나 다 전쟁을 원치는 않기 때문에 미국도 이거 조심해야지 된다 하는 얘기 하고 있습니다. 뉴스보다 0.5초 늦어졌습니다. 전 그 스포츠 닥터요. 미국 그 체조팀 그 주치의 본인은 7개 그 혐의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을 했고 선수들 그 성학대한 그 혐의에 대해서 40년에서 17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판사가 그 여자 판사였는데 나는 그 just signed 그 death warrant를 사인을 했다. death penalty는 아니지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최고 그 175년까지니까 40년에서 175년까지니까 이 닥터가 제가 60대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결국은 뭐 네, 여러분들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미국의 그 여러 장관 또 그 경제위원회 위원장 이런 사람들이 다보스에 가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화와 자유무역에 반대하는 게 아니다. 아메리카 포스트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메리카 언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득을 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이제 금요일에 연설을 할 때 무슨 말을 할지가 지금 뭐 관심이 가는 것이고요. 다 그 주변 사람들이 하는 말과 상관없이 대통령이 또 길을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인도 총리도 이제 그 보호무역주의에 대해서 반대하는 얘기를 했고 앙겔라 머르켈 그 독일 총리도 오늘 아침에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연설했는데 부당하다는 의견이 있으면 다국적인 방법으로 다양하게 답을 찾아야지 보호주의는 스스로를 고립시킨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지금 뭐 미국은 오늘 그 온통 그 미시건주 지금 최고 175년 그 구형한 것 뉴스가 빅뉴스가 될 것 같습니다. 40년에서 175년까지 감옥에 있어야지 되는 사람을 현장에서 보면서 많은 사람이 웃었어야지만 됐었을 때 그 전에 그 사람들 마음은 어땠을까도 생각되고요. 강혜신이었습니다.